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경혜입니다. 네. 설마 했는데 역시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박수 소리 역시 묵직합니다. 네. 자, 앞에 이경혜가 아니고 이영애가 와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더 해보실까요? 자,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힘이 납니다. 외교원에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국장님으로 통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 국장님들께서 큰 소리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예, 조심은 안 됩니다. 예,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그때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대답하시기 전에 어느 기관 소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훨씬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은 선물 나갑니다.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질문입니다. 남자가 소변 보는데 시간이 평균 얼마나 걸릴까요? 여자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남자는 1분 24초, 여자는 2분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화장실 앞에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잖아요. 여성 국장님들.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남녀 화장실 변기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2006년에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위사학전 국장님 와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대답? 안 오셨나요? 예. 와 계십니까? 이렇게 빨리 대답해 주이소요. 안 그러면 시간 길어집니다. 예. 자, 국장님. 우리나라의 여군들에게 여군 전투훈련복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혹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좀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정성에 맞춘 걸로 지급된 것으로.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군이 창설된 것이 1948년 6.25 발발 꼭 2년 전입니다. 그런데 63년 만인 지난 2011년에야 여군 전투훈련복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군들이 획일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남성 전투훈련복을 입고 훈련도 하고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군의 평상시의 편의성 그리고 전시의 생존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63년 만에야 2011년에 여군 전투훈련복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이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의 차이점, 서로의 다른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고 그렇게 해서 남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장애는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장애인, 비장애인,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은 사람이면서도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장애, 비장애가 이 서로 다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배려할 때 장애, 비장애를 넘어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통합사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애 감수성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 장애 감수성입니다. 오늘 강의는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쭉 갈게요. 네. 오늘 강의는 크게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에서는 기관에서 오신 국장님들이니까 우리나라 장애 관련한 법, 제도, 정책들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도, 정책이라 그러니까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국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교재 1페이지. 자, 우리나라 장애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등록장애인이 26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의 5.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있죠? 예,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경우가 90%가 되고, 그리고 또 중증, 경증이 4대 6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 장애 고령화 너무 심각하죠? 55.3%. 엄청나죠? 예,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률은 국민 전체 고용률의 절반 정도 됩니다. 자, 이 수치는 중요하겠죠? 장애 관련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에서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기능 장애, 내부 기능 장애, 뭐 간, 심장, 신장, 호흡기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자주 들으시는 발달 장애는 정신 장애에 지적 자폐 장애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제 교재 덮으시고요. 저랑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법, 제도,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할까요? 네. 도대체 장애가 뭐고 장애인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국제사진공모전에서 공익광고 부문 은상을 차지한 작품입니다. 뉴욕 지하철역 계단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오버랩되어 있고 그 앞에 휠체어가 있습니다. 자, 외교부에서 오신 우리 김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 화면 하단에 있는 영어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 국장님은 혹시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눈 좋으시지? 저도 많이 안 좋습니다. 피해가십니다. 진짜. 네. 네, 누가 읽어주십시오. 해상도 굉장히 흐립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이거 제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보적 감성을 보장 못했습니다. Folsom is Mount Everest. 그건 보이는데. 보여요? 왜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렇구나. Folsom is Mountain Everest. 예. 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답니다. 예. 휠체어 장애인은 저 계단을 절대 넘어갈 수 없을까요? 예. 그리고 저 계단 너머는 휠체어가 절대로 넘어가지 못할 불가능한 세계일까요? 그리고 휠체어에게만 저 계단이 에베레스트 같은 장벽일까요? 경사로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휠체어도, 노인도, 임산부도, 유모차도,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저 계단 너머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세계가 가능의 세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장애도, 장애물도, 장벽도 없고 장애인도 없습니다. 네. 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장벽과 만날 때 그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허물어야 할 사회적 장벽이 저 계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다양한 장벽이라고 했죠. 네. 저 계단처럼 눈에 보이는 장벽도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문화, 교육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차별이라는 사회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대로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문제, disabled를 보던 것에서 disability, 그가 마주하고 있는 장벽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서 ability, 가능성을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개인의 disabled를 보지 않고 그 disability를 보고 그것을 without 했더니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남고 가능성이 남습니다. 네. 자, 장애인에서 자기를 빼면 사람인이 남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사회의 자원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9년 서울입니다. 자, 1979년 하면 국장님들 뭐가 떠오르세요? 11.6? 12.12 사태? 네. 1979년은 저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할 역사적인 해입니다. 1979년 11월 1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이 뽀얗게 흐려서 병원에 갔는데 홍채염이라고 정말 무서운 병인데 재발을 거듭하다가 결국 실명할 거라고. 그때가 대학 졸업식을 3개월 앞둔 제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좀 예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거울 속에 있는 제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손가락이 보이지 않았고 또 언젠가 제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들 혹시 어릴 때 강가나 바닷가에서 고운 모래, 고운 모래를 손에 잡아보신 적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을 들어보면 손가락 사이로 줄줄 다 새어나가고 손을 펴보면 손바닥에 몇 알만 남아 있습니다. 제 시력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300번이 넘는 재발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꿈을 종종 꿨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수직으로 뾰족한 바위가 절벽처럼 솟아있는데 거기에 제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꿈속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손가락에 힘이 다 빠지면 밑으로 떨어질 텐데 그냥 이렇게 힘주고 버틸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저를 막 깨우는 겁니다. 안 돼! 경혜야, 떨어지면 절대 안 돼! 그게 바로 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간, 2년이 아니고 무려 20년간, 30번이 아니고 무려 300번의 재발을 하면서 끈질기고도 혹독한 투병 끝에 2000년 1월에 저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언제 또 다시 재발할까?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내일 아침 볼 수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1분 1초도 저는 몸도 마음도 편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붙들고 이거 빠져나갈까? 이거 놓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손에 남은 모래 몇 알 탁탁 틀고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못 보고 산 지 이제 2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들, 눈을 감고 보니까 어찌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눈을 감고 보니까 어찌 그리 많은 일들이 보입니까? 신기하게도 제 시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제 시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하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서 오늘 국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정책은 장착법 시행 이후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행 법, 제도, 정책, 서비스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재정비하는 것, 중복되고 상충되는 것, 누락된 것 다 챙겨서 교통정리하고 장애정책의 개통수를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효과성도,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국민 전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서비스 고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작업으로 현재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계의 영원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오랜 수건이기도 합니다. 법은 곧 제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방 국장님 맞죠? 네. 자,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제대로 이행되려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들 모두 그리고 범부처 간의 실천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혹시 국장님들 기관에서 장애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제 개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대한민국 장애정책을 총괄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저희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자, 제가 닮고 싶은 얼굴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예. 사람이 어느 나이가 되면 그 얼굴이 인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본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얼굴이 몹시 궁금합니다. 국장님들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봐주실만 합니까? 네. 이영애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냥 보시기에 편안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도달하는데 70년이 걸렸다. 자, 국장님들,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 이것이 이런 교육, 지식, 생각만으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하는 이 짧은 시간이 국장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장애 비장애 역시 또 하나의 양극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장애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장애 비장애 이 두 양극이 서로 만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함께 노력할 때 장애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통합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오늘의 제 메시지를 이 사진 한 장에 다 담았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립균형 안에 있는 동상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또 서로를 지지하면서 중심을 잡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장애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은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장애인 개발원장으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한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지금 몇 시죠? 30분.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더 힘내라고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